아, 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이 이제 2월 17일이고요. 오늘 장 마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 전에 그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종목들 절대 추천 종목 아니고요. 이건 뭐 매수해서 수익이나 뭐 손실 이런 것들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의 근거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장에서 핫했던 거는 역시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오늘로서 벌써 3일째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동방 같은 경우는 연속 상한가를 간 다음에 오늘 거래 정지가 되었고요. 쿠팡 대장주죠. 그리고 KCTC 거의 4번에 가까운 상한가를 이제 보여줬고요. KTH 이것도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보였네요. 그리고 제지주 중에서는 대형 포장이 3번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뭐 신풍제지, 영풍제지는 이제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내 손을 이제 떠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뭐 따라 붙거나 이러실 분은 뭐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서 윗꼬리를 달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물론 이제 재료의 크기나 이런 지속력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뭐 그걸 알 수는 없죠. 그 부분은.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쿠팡 관련된 종목은 더 이상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좀 유의미한 것들이 일부 좀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쿠팡에다가 그 제품,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품을 이렇게 납품한다는 것 때문에 2번 연속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게 이제 타이밍 차이가 있습니다. 쿠팡이 월요일 지난 그 수요일 연휴 전날부터 스타트를 먼저 끊어서 연속으로 갔고 후발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이제 투자자라면은 여기서 흥국 FOMB를 찾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1월 12일 날 그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때 한국 FMB도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혹은 뭐 그런 매체에서도 쿠팡 관련된 종목 수혜주로 이렇게 좀 나왔었거든요. 그걸 잘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서울식품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걸 보고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얘도 흥국 FMB도 그 간편조리식을 그 쿠팡에다 좀 납품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볼까요? 한국 FMB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제품 소개가 있고요. 그쵸. 약간 좀 맛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쿠팡에다 납품을 하나 봐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1월 중순쯤에 이제 올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차점을 예측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장 마감 분석을 또 하는 거잖아요. 서울식품이 어제 상한가를 갔으면 한국 FMB를 노려볼 수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그 의미 있는 좀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좀 있는데, 우선 그 쿠팡 플레이에서 OTT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KTH가 대장주였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이제 알로이스가 그 이제 따라 붙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1월 12일 마찬가지로 이날이 쿠팡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네.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좀 지저분하게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률 뭐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OTT 관련된 것 중에 쇼박스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월요일날 쿠팡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때 22%까지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서 결국 음봉 마감을 하고 조정 눌림목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OTT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후발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그 전자결제, 그 피지사, 벤사 뭐 이런 결제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KG 모빌리언스
상승 나왔죠. 쿠팡의 그 모바일 결제를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을 알고 있는데 17% 나쁘지 않고 모르겠어요. 또 내일 또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미리 좀 공략을 해서 잡아놨으면 조금씩 오를 때마다 나눠서 팔면 뭐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세틀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좀 테마성이 좀 강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1월 12일에도 15%면 세틀뱅크 치고는 엄청 많이 오른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조정도 다 받았어요. 지수만큼. 그러니까 1월 말쯤에 시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제 큰 상승 이렇게 나왔고요. 바이스 정보통신도 비슷한 움직임. 1월 12일 상승 후에 조정받고 다시 상승. 요 뒤는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흥국 F&B 서울식품을 보면서 이런 결제사로 수급이 이동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이후에 대응할 계획을 좀 가져볼 수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장중에 또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삼성출판사였죠. 재료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스마트 스터디 아기상어를 만든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될 거란 이슈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얘가 2019년도 정도에는 막 상한가도 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 뭐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거나 뭐 랭킹이 든다 뭐 이럴 때마다 수급 좀 붙고 윗꼬리 달고 붙고 윗꼬리 달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쿠팡을 만나면서 약간 재평가를 받은 느낌이에요. 스마트 스터디에서는 뭐 나스닥 상장에 대한 계획을 부정하는 혹은 뭐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치 않죠. 시장에서 뭐 기대한다면 그냥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 중에 동방이 치고 나왔을 때 그 동방을 뭐 따라잡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련된 종목을 열심히 찾아서 그 다음 달부터 오른 뭐 대형 포장 이런 제지주 혹은 이번 주 어제 그제 오른 이런 것들을 찾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그럼 나스닥 상장하는 기업이 또 어디가 있지? 이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톡박스 코리아 마찬가지죠. 상한가 마감 못했지만 26%까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고 오로라 마찬가지죠. 뭐 거의 뭐 소외주였죠. 하루에 거래량이 5만 주 막 이런데 오늘 하루 거래량이 780만 주. 물론 이제 뭐 이런 종목들하고 뭐 비교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이 이제 몰렸다. 시장에서 얘한테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그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방이 그 1월 12일 날부터 이슈가 돼서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한 거 보면은 물론 쿠팡하고 스마트 스터디의 기업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상어 관련된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상승 괜찮았죠. 이게 작년부터 계속 작년 말부터 계단식 우상을 하고 있고 원래 대장주였던 뭐 로봇스타들, 유진로봇 기타 뭐 많이 있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존버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뭐 단기로 짧게 먹고 나올 수는 있겠죠. 괜히 이런 종목 뭐 좋다고 존버해서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다시 오를 거라고 존버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많이 오른 거는 단기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페이 관련된 그 종목 중에서 뭐였지? 한국정보인증. 삼성페이에서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그 삼성페이 그 결제 시스템이었나요?
근데 관련된 종목으로 한국정보인증이 많이 올랐고요. 서울전자통신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 앞에 이거 왜 올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페이 관련된 주로 올랐고요. 드림시큐리티도 좀 10% 정도, 1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요즘에 좀 많이 핫하죠. 오늘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다날이, 물론 쿠팡에 뭐 결제 사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 페이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덩달아서 이제 관련된 그 전자결제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동방 상승을 한 거죠. 네, 나이스 정보통신, 뭐 세틀뱅크 다 이렇게 비슷하게 누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는 이제 다날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얘는 그 중국의 1위인 카드사랑 뭐 협업한다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KMH,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이 엄청나게 좀 잘 나올 거라는 내용하고 무상증자 이슈가 같이 나와서 장 초반에 갭 상승 시작했다가 11%, 10% 살짝 조정받고 바로 우상향 이후 상한가. 매수 타이밍이 있었죠. 실적 기반인 것들은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요. 아무튼 실적 발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무상증자가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쿠팡 관련주는 여전히 좋았다. 근데 대장주들은 따라붙기 부담스럽다. 다만 그 후발주로 나오는 이런 한국 F&B, 쇼박스, 그리고 코리아 센터 같은 거. 코리아 센터가 그 물류센터 관련된 거에 좀 엮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노려볼 만하다. 단기로, 뭐, 오랫동안 보유해서 큰 수익 낸다기보다는 단기로. 그리고 전자결제 사업하는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을 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한솔 로지스틱스, 얘도 이제 물류죠. 오늘 상한가가 마감했죠. 이런 것도 동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후발주를 좀 찾을 공부를 해보자. 그런 내용하고, 러시아 백신은 이제는 뭐 손을 떠났죠. 이제가 아니라 이제 진작 떠났는데, 이런 거 중간에 이런 데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트론이 어제 거래 정지된 다음에 상승 후에 음봉 마감. 이 아이디는 좀 불안한 상태죠. 오늘 거래 정지였는데 내일 아침에 대장주인 이트론이 하락을 하게 되면 같이 딸려서 내려갈 확률이 좀 있겠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EDT나 SUS는 제대로 이제 상승을 이제 보여주다가 이제 차익 실현일지 눌림목일지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테마, 그 아기상어 관련된 거, 그리고 뭐였죠 아까 로봇 관련주, 삼성페이 관련주,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조정이었어요. 코스피는 오늘 좀 마이너스 거의 1% 가까이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장 막판에 겨우 양봉 마감을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특정 섹터의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면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지수를 얘네들이 끌어올리면 나머지 종목들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좀 괴로운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장 분석을 꾸준히 하면은 지금 단기나 좀 스윙 투자로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나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큰 테마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관련주가 정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장 마감 분석 내용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